여러분, 혹시 마늘을 매일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마늘은 한국인의 슈퍼푸드다. 면역력에 좋다. 혈압을 낮춰준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마늘은 오랜 세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식재료이고 건강에 유익한 성분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께 조금 다른 시각의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60세가 넘으신 분들, 특히 혈압이나 당뇨, 신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늘이 특정 음식이나 상황과 결합되었을 때 우리 몸에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입니다. 27년간 신장 건강을 전문으로 공부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오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챙겨 드신 음식이 때로는 의도치 않게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고칼륨 혈증, 즉 혈액 속 칼륨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태와 마늘의 관계입니다. 마늘 100g에는 약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한 번에 마늘 100g을 드시는 분은 거의 없으시겠지만 마늘을 다양한 방식으로 많은 양을 드시거나 칼륨이 높은 다른 음식과 함께 자주 드실 경우 신장 기능이 달라진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분께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알고 계시면 분명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댓글창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건강을 소중히 여기시는 여러분을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륨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신경이 신호를 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그런데 이 칼륨은 정상 범위 안에 있을 때만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신장은 혈액 속 칼륨 농도를 섬세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정밀한 수도관 밸브처럼 필요한 양은 남기고 남는 것은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이 밸브의 정밀도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의 대표적인 기능 성분으로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은 혈압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것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과의 관계에서 주의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혈압약의 효과와 마늘의 효과가 겹쳐지면서 혈압이 지나치게 낮아지거나 약물의 체내 작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생마늘이나 마늘 농축 제품, 마늘 발효액처럼 마늘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형태로 드실 경우에는 일반 조리된 마늘보다 칼륨 부담이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들어온 3가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병원 복도를 지나가다가 보게 된 일입니다. 응급실 대기 구역에서 한 어르신이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시는 분이었는데 얼굴빛이 많이 창백하시고 옆에서 딸로 보이는 분이 연신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당직 의료진이 처치 중이었지만 제가 보호자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피곤하신 줄 알았는데 계속 심해지셔서. 응급 혈액 검사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정상 범위를 꽤 벗어나 있었습니다. 고칼륨 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최근 식사 습관을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이 최근 건강을 위해 특별히 챙겨 드시던 게 있으셨나요? 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흑마늘을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직접 담근 흑마늘 원액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셨고요. 거기에 시판 마늘즙도 따로 챙겨 드셨어요. 건강원에서 산 거라서 믿을 수 있다고 하시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발효시킨 것으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마늘의 성분이 농축되기 때문에 칼륨 함량도 함께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판 마늘즙 역시 생마늘을 다량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칼륨이 상당히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함께 드셨다면 하루에 섭취하는 칼륨의 양이 신장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께서는 오래된 고혈압이 있으셨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딸분께서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해서 제가 직접 흑마늘을 담근 거였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 말씀에 저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가족을 위한 사랑에서 비롯된 선택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건강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옳습니다. 다만 그 방법을 조금 더 알고 선택하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흑마늘, 마늘즙, 마늘 농축액처럼 마늘 성분이 고농도로 들어있는 제품들은 특히 신장 기능이 달라진 분들이나 혈압 관련 약을 드시는 분들이라면 드시기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식품도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에 흑마늘이나 마늘즙을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겠어요?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주세요. 저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요양원의 생활지도사 선생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생님은 어르신들의 하루하루를 가장 가까이에서 살펴보시는 분입니다. 식사도 챙기시고 컨디션 변화도 가장 먼저 알아채시죠. 어느 날 그 선생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요즘 우리 시설에 계신 한 어르신이 좀 걱정이 돼서요. 70대 중반의 어르신이셨는데 평소에도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고 식단 관리를 꼼꼼히 하시는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갑자기 온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고 특히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있다고 자주 말씀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날씨가 더워서 그러신가 싶었는데 계속 반복이 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르신의 최근 식사 일지를 꼼꼼히 확인해 보셨다고 합니다. 요양원에서는 식사 일지를 꼼꼼히 기록하는데 살펴보니 어르신이 가족분들이 주말마다 가져오시는 음식들을 따로 드시고 계신 것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가족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가져오신 건데 마늘장아찌, 마늘 고추장, 그리고 시판 마늘 발효액을 매주 넉넉하게 가져오셨더라고요. 어르신이 원래 마늘을 워낙 좋아하셔서 반찬으로도 많이 드시고 거기에 발효액까지 챙겨 드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어르신께서 아드님한테 마늘이 몸에 좋다는데 많이 먹으면 더 좋지 않겠냐고 하셨다고 해요. 아드님도 그 말씀을 듣고 더 열심히 챙겨오셨던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늘장아찌나 마늘 고추장처럼 마늘이 많이 들어간 반찬들은 칼륨뿐만 아니라 나트륨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처럼 칼륨과 나트륨이 동시에 높은 식품들을 매일 여러 종류를 함께 드시면 신장에 복합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가 많고 신장 기능이 달라진 분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분들이 얼마나 어르신을 사랑하는지 알기에 제가 뭐라고 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웠어요. 그냥 못 본 척하면 쉬운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그 말씀에 저는 진심으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어르신을 돌보시는 분들의 그 세심한 마음이 때로는 의사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늘 자체를 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장아찌, 발효액, 고추장 등 마늘 성분이 농축되거나 소금과 함께 들어있는 형태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은 신장에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겠어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지역 건강 강연을 마치고 질문 시간을 가졌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맨 마지막에 손을 드신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강연 내내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모든 질문이 끝난 후에야 조심스럽게 손을 드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좀 부끄러운 질문인데요. 저는 부끄러운 질문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건강 관리를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젊을 때 술도 많이 마시고 불규칙하게 살았는데 3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요. 그때부터 식단도 바꾸고 운동도 시작하고 건강 보조제도 열심히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늦게라도 건강을 챙기려는 그 마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늘이 당뇨에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걸 어디서 읽고 마늘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생마늘도 공복에 매일 2~3쪽씩 먹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혈액 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높게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게 혹시 마늘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이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입니다. 마늘 영양제와 생마늘의 동시 섭취, 그리고 공복에 드시는 방식,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늘 영양제는 마늘 성분이 고농도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권장량의 마늘 영양제 한 알에 들어있는 마늘 성분은 생마늘 여러 쪽에 해당하는 양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생마늘 2~3쪽을 매일 추가로 드셨다면 전체적으로 마늘에서 오는 칼륨 섭취량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이 오래 진행되면 신장이 서서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의 경우 당뇨 진단을 받으셨고 그 이전에도 오랫동안 몸 관리가 쉽지 않으셨던 상황이라 신장이 이미 어느 정도 영향을 받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는 것도 한 가지 변수입니다. 공복 상태에서는 위장의 자극이 커질 수 있고 흡수 속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3년 전에 건강을 결심하신 것,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 의지가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영양제와 생마늘을 동시에 드시는 것은 이중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치의 선생님과 한번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싶었거든요. 좋은 거니까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군요. 늦게라도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 정말 귀하고 소중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올바른 방향을 만나면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좋은 것도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댓글창에 마늘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저도 함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늘을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늘은 오랫동안 과학적으로도 건강 효능이 연구되어 온 훌륭한 식품입니다. 알리신 성분의 항균 및 항산화 작용, 혈관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가능성까지 마늘이 가진 가치는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떤 형태로,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임상에서 확인한 마늘을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 조합 3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참고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마늘 플러스 올리브 오일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마늘을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마늘의 유익한 성분은 그대로 흡수하면서 위장에 대한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생마늘을 그냥 드실 경우 위 점막에 직접적인 자극을 줄 수 있고 공복에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거나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마늘의 유효 성분인 알리신은 유지되면서 위장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오일의 올레산 성분은 혈관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서 마늘의 혈관 건강 효과와 함께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팬에 올리브오일 한 스푼을 두르고 약한 불에서 마늘 한두 쪽을 얇게 편으로 썰어 살짝 볶아주세요. 노릇하게 익힌 마늘 오일을 채소, 볶음이나 나물에 곁들여 드시면 됩니다. 생마늘을 직접 드시는 것보다 이 방식이 칼륨 흡수 속도도 조절하고 위장 자극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늘의 양은 하루 한두 쪽을 기준으로 하시고 영양제와 함께 드시는 이중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살펴가며 조절해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마늘 플러스 현미 또는 잡곡밥입니다. 마늘을 식사와 함께 드실 때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나 잡곡밥과 함께 드시면 칼륨의 흡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미와 잡곡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을 천천히 진행시키면서 칼륨을 포함한 미네랄이 혈중으로 한꺼번에 빠르게 흡수되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께도 의미 있는 조합입니다. 또한 현미나 잡곡 자체의 칼륨 함량은 흰쌀과 비교했을 때 조금 높은 편이지만 마늘과 함께 드실 때 마늘의 양을 조절하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현미와 잡곡을 섞어 밥을 짓고 평소 드시던 반찬에 마늘조리 요리를 한 가지 곁들여 드십시오. 이때 마늘장 아찌처럼 소금이 많이 들어간 형태보다는 마늘을 볶거나 구워서 조리한 형태로 드시는 것이 나트륨 부담을 줄이는 데 좋습니다. 마늘을 반찬으로 드실 때는 다른 마늘 제품, 즉 발효액 등 을 같은 날 함께 드시지 않도록 조절해 주세요. 식사 중에 마늘을 드시는 것은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 위장 자극이 덜하고 흡수 속도도 더 완만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차이지만 이런 습관이 쌓이면 몸에서 느끼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마늘 플러스 두부 또는 흰살 생선입니다. 이 조합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두부와 흰살 생선은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단백질 식품입니다. 두부 100g의 칼륨은 약 120에서 150mg 수준이고 흰살 생선, 닛, 대구, 명태, 가자미, 도 붉은 살 생선에 비해 칼륨이 낮은 편입니다. 이런 식품들과 마늘을 함께 조리하면 마늘의 풍미와 영양을 살리면서도 전체 식사의 칼륨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노년기에는 근육 유지를 위한 단백질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양질의 단백질을 칼륨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섭취하면서 마늘로 맛과 건강 성분을 더하는 조합은 60대 이후 어르신들께 매우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두부를 으깨거나 적당한 크기로 잘라 마늘 한두 쪽을 다져 함께 살짝 볶아 두부 마늘 볶음을 만들어 드십시오. 또는 흰살 생선을 구울 때 마늘 한두 쪽을 편으로 썰어 함께 구워 드시면 마늘 향이 자연스럽게 배어 맛도 좋고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트륨이 적은 양념을 사용하시면 신장에 더욱 좋은 식사가 됩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단백질 섭취 권장량도 다를 수 있으니 주치의 또는 영양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양을 조절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드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그럼 평생 마늘도 조심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건강 정보를 접할수록 오히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느낌, 저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정말 자주 하십니다. 선생님,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마늘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얼마나, 어떤 형태로 드시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자는 것입니다.
하루 한두 쪽의 마늘, 조리된 형태로 식사와 함께. 이것만으로도 마늘의 좋은 점은 충분히 누리실 수 있습니다. 흑마늘 원액, 마늘즙, 마늘 영양제를 동시에 드시는 것만 피해 주신다면요. 오늘 나눈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 정보이며 모든 분께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만성 신장 질환,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현재 약을 드시는 분들은 식단 변화 전에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식사를 준비하실 때 마늘을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서 요리에 곁들여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여러분의 신장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을 위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아주신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이미 건강을 향한 훌륭한 첫걸음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저도 더 열심히 좋은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신장내과 전문의 최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